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국가유공자가 생활고를 겪는 이런 사례를 하나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오늘 이 방송을 시작합니다.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제가 이제 이 내용이 한국경제신문에서 발행한 논술신문 학생 기자가 쓴 내용인데요. 국가유공자 평균 연령이 75세 이상이래요. 근데 이 내용은 그 발단이 어디서 됐냐면 이 그 한국경제신문 발행하는 그 발행하면서 중고등 학생한테 경제 논술 신문 학생 기자라는 신분을 허락해 줬대요. 이제 그게 바로 생글 기자 김주아라는 학생이 발표한 글을, 이건 현실적이기 때문에 가상적이 아니고 현실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생활고를 겪는 국가유공자라는 제목으로 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느낀 바를 쓴 거예요. 뭘 보고 느꼈냐면요, 6.25 참전용사 한 분이 80대이신가 봐요. 80대 정도 되신 분인데 그분이 마트에 가서 반찬거리를 훔치다가 경찰에 붙잡힌 거예요. 국가용자죠. 그러니까 6.25 참전용사가 80대죠. 지금 그러니까 남성이 마트에서 반찬거리를 훔치다가 경찰에 붙잡혔어요. 신고가 들어가서 경찰에 붙잡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왜 이런 짓을 했습니까, 어르신? 그러니까 제가 뭐 한 달에 한 60여만 원 받는데 정부 지원금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워서 반찬거리를 사야 하는데 끼니가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훔쳤노라 라는 그 얘기가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본 생글 기자, 그러니까 한국경제신문 중고 경제논술신문 학생 기자가 이 내용을 알고 기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래서 이 그 참전 용사가 왜 60만 원밖에 안 나오느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특별히 그 등급이 없으면은 월남도 마찬가지죠. 월남 참전용사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기본급이. 그래서 너무너무 살기가 어려워서 80대 노인이 마트 가서 물건을 훔쳐야 되는, 이런 참 웃지 못할 우리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국가유공자를 이렇게, 물론 그 대상이 많아서 다 돌보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6.25 참전용사예요. 자, 6.25 참전용사면 우리나라가 긴급한 상황에서 있을 때 참전해서 온몸을 바쳐서 전투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근데 결국은 그 대가가 지금 마트에서 반찬을 훔칠 정도의 생활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이거 보면 참 우리 보훈부 가족들, 장관님을 비롯해서 가족들 참 가슴에 손을 얹고, 물론 그분들이 책임은 아닙니다. 어쨌든 공동적인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좀 이런 내용도 있다는 것을 아시라고. 잘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크게 뭐 방송에 이슈가 된 것도 아니에요. 이제 물론 이슈가 됐다 하더라도 본 사람 보고 안 본 사람 안 봤겠죠. 그런데 이 고등학교 2학년 생글 기자, 그러니까 한국경제신문에서 발행한 그 생글 기자의 글이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그걸 보고 가슴이 너무 아팠기 때문에 아마 이 글을 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방송을 하게 된 이유는 이런 것을 그냥 묻어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국가유공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우거나 아니면은 그 많은 공을 세운 사람들이 국가유공자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은 정말
일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라 자기 몸이 상의를 입어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다른 정상적인 사람과 경쟁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어렵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까지도 국가에서는 뒷받침을 해주지 못하고 80대 노인이 마트에 가서 반찬을 훔쳐야 할 정도로 정말 기막힌 현실이, 이 기사를 제가 보는 순간 깜짝 놀라고 꼭 이 방송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 늦은 시간이지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보훈부 장관 이하 그 관계자들은 이걸 좀 생각하고 어떤 방법을, 그러니까 다른 분야에서 좀 뭐 단체, 그러니까 보훈 분야에도 단체가 많이 있죠. 그 단체에 지급되는 그 비용을 줄여서라도 일반 기본급은, 최소한 노후 기본급은 지급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거는 자, 국민연금연구원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부부간은 우리나라 현재 평균 기본 생활이 최소, 노후 기본적인 월 최소 생활이 198만 원이 있어야 돼 부부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은 124만 원. 자, 이 정도는 그래도 최소 생활비는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야 그분들도 이런 노인이 돼가고 내일 모레 이제 정말 옛날 같았으면 지금 의학이 발달해서 생명이 길어져서 그렇지, 옛날 같았으면 이 세상에 안 계실지도 모르는 그 나이잖아요. 근데 그 나이까지 생활이 안 돼서 마트에서 반찬을 훔쳐야 되는 이런 기가 막힌 현실을 알고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 저는 많이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유공자가 뭡니까?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으니까 국가에서 그 사람들을 끝까지 돌볼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국가유공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그 연금만은 최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격양된 목소리로 오늘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 그 모든 정치인들이나 고위 공직자나 모두가 다 책임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책임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예산을 배정하는 부서도 마찬가지고 또 예산을 요구하는 부서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이거는 공동 책임입니다. 공동 책임. 그래서 어쨌든 국가유공자가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생활비, 기본 생활비는 지급을 해야 우리나라가 올바로 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갑작스럽게 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 기사를 보는 순간에 마음이 강하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도 주장을 할 거예요. 보훈부에. 그래서 여러분도 함께 힘이 되어서 어쨌든 또 이 방송을 보면 우리 관계자분들 것도 다시 한번 뒤돌아봐서 최소한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그 기본금만은, 최소한 기본금이라도 지급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바람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희 국가유공자의 그 희생을 기리게 되고 또 염려를 하고 있다는 거,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국가에 대해서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래도 국가의 도리다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했는데요.
어쨌든 이 방송이 관계자들의 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또 그분들에게도 이런 사실을 알려서 그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이런 기회가 되면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기쁜 소식이 아니라 그래도 이 계기를 통해서 좀 더 국가보훈부의 마음을 다시금 새로 정립할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바꾸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제 방송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좋은 글을 갖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